북한이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오만하게 거꾸로 요구하시는 것은 경우에 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기- 판단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이게 일방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들 현재 새로 국민들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 이야기가 아니라 가지고 수원지검에 우리 배당이 돼 가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지금 중입니다. 그렇게 현재 일방적으로 수사 판단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장관님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님, 중에 경찰청 법무부 장관님, 않습니까? 의원님 질의할 수사를 일방적으로 보세요. 법무부 장관님, 좀 시간 좀 의원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고 그러셔야지. 동시에 질의 도중에 답변하시고 그러시면 이 시청자들도 잘 못 알아듣고 오늘의 혼선을 가져오니까. 질문과 답의 패턴 자, 구성이 제가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말 안 끝났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질의 끝나면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동시에 하시면 시청자들도 혼선을 가져오니까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기로 답변하시기 시간 넣었습니다. 예, 마이크 넣어주세요. 질의하세요. 네,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와 정성군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철규입니다. 우리 현안 질의하러 와서 자꾸만 정치 문제에 휘말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잘못된 이 역사관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문을 하겠다. 우리 윤해 부총리님? 네. 역사교육부가 담당하죠. 간단히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친일파였습니까? 역사 아니 역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하셨어요? 친일 하셨습니까? 독립운동 하셨습니까? 아니 간단한 건데 확실히 지금 우리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이 집권 여당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승만 전 역사적인 대통령이 평가는 역사 학계에서도 조금 다르다고. 아니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친일파들이 운영하게 구성한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잖아요. 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하셨는데 친일파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이시영 부통령님은 초대 부통령님은 독립운동가입니까? 친일파입니까? 예? 저에게 그렇게 아니 아직 한 분 한 분을 간단한 거 질문하시는 아니 거는 간단한 좀 것조차도 지금 저기에 답변하시기 곤란할 정도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현대사 근현대사를 잘못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죠. 대한민국 초대 내각에 친일파가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친일 행정하신 분이 초대 내각에 있었냐고요? 평가가 아니 저게 친일 아니 그 정도 아주 간단한 것도 답변을 못 하시는 거니까 참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경영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대한민국이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고 미군은 대한민국을 점령하러 온 점령군이다. 38선 이북을 한반도 38선 이북을 점령한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미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망언이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우방을 갖다가 폄훼하는 이거 망언입니다 이게요. 이거 정도가 망언이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실언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가치 체계의 표현입니다. 이거. 의원님 네? 그 당시에는 소련군과 또 미군이 한반도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고 질서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한반도의 진주인데 38 이북에 점령한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38도선 이남을 점령해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한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이런 이분법적 이 판단에 동의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판단하지 할 수 없는 거죠.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집권 여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말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맞습니다. 것에 바로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얘기했다라면은 망언의 수준일 것이고요. 지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듯이 앞뒤 맥락을 보면 다 해쳐보면 그런 게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 발언이 이 이런 실수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또는 그 표현하는 과정에 일부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앞뒤 문맥을 따져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폄훼하고 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나라입니까? 네? 북한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세운 나라가 맞습니까? 친일 청산이 됐습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아니, 계시죠. 북한에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할 때 초대 우리 재헌국회를 구성할 때 친일파들에게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각에 참여한 사람들 거의 다가 대다수가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이 적어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느 진영에서 친일 행적이다라고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왜곡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우리 내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이 없고 대다수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고통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당시 대한민국 정권 수립에 참여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대법원장, 이범석 국무총리, 외무장관 장택상, 내무장관 윤치영, 재무장관 김도연, 법무부 장관 이인, 국방부 장관이 겸직을 합니다만 이범석, 문교부 장관 안호상, 농림부 장관 조봉암, 상공장관 임명신, 사회장관 전진환, 교통장관 민희식, 재신장관 윤석구, 무임서장관 이청천, 무임서장관 이윤영입니다. 자, 여기에 부의장, 국회부의장 김동원, 김학수. 이 중에 독립운동을 직접 하지 않은 분은 농림부 장관 조봉암 한 분만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던 이런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망명을 하고 이 일제로부터 탄압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자체를 갖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바로 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마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강요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한다면은 무엇이 어떤 것이 올바른 역사 인식입니까? 의원님, 북한이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질의하는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오만하게 거꾸로 요구하시는 것은 경우에 닿지 않습니다. 삼가하다니요. 이게 과도한 질문입니까? 지금 바로 예. 직전에 나와서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말이죠. 왜곡시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대선 자, 시기여서 그런 그다음 정치적인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좋습니다. 이게 역사와 관련된 거 우리 교육부 장관이 역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북한에 역사 교육은 역사 학계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학계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이 정권이 들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역사 교과서 왜곡시키기 위해서 몰래 저자의 지인까지 이 인장까지 위조해 가면서 왜곡시키다가 적발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네? 자. 재판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김영주가 북한의 부수석이었습니다. 초대 북한 내각에. 김영주가 뭐 하던 분입니까? 예? 일제 헌병 보조원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장현근이 북한 임시인민위원회 사법부장을 했습니다. 일제 중추원 참의를 했습니다. 일제 도의원 한 사람, 밀정을 한 사람, 헌병을 한 사람, 군수를 한 사람, 대화수계 출신 등등 북한 정권에 참여한 소위 우리로 말하면 강요라는 사람들 전 대다수가 친일파였고 밀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고 북한은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들이 세운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이렇게 왜곡된 교육을 받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자, 그런 교육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현 정권에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 이건 의원님의 그런 교육을 자의적인 시키고 판단이라고, 주장을 썼습니까? 보고 이게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말은 우리 교육부 장관님을 통해서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라고, 이거는 누구의 발언이라고 하는 건 전제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망언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감사원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대행께서 나오셨습니까? 대행입니다. 네. 2018년도에 백현동 그 아파트 부지에 대한 매각 과정 또 용도 변경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하셨죠? 네. 네. 감사원에서 이 책임 문책 요구하신 적이 있죠? 네. 수사 의뢰하셨죠? 네. 결과를 통보받으셨습니까? 수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을 대신해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제일로 뜨거운 이슈가 바로 대장동과 백현동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당시에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하셔서 제대로 감사해서 적어도 그 당시에 감사 제대로 해서 형사 고발도 하고 징계 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를 감사원이 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결과를 통보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아직도 네, 제가- 통보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사에 관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받고는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저희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질문을 해서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님 저기 계신데요. 우리 장관께서 당시에 이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결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전에 그 성남지청이 수사를 해서 그 당시에 핵심은 식품연구원의 여러 가지 비위 또 네. 배임 여부까지 포함을 해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 고발한 각도를 달리한, 즉 성남시 쪽의 비위 쪽에 각도를 달리한 그 고발장은 지금 수원지검에 배당이 돼가지고 네.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현재 2018년 당시에 감사원이 적어도 야당의 사주를 받아서 죄 없는 우리 식품연구원 직원을 또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형사고발하고 문책요구했으리라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법무검찰보다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좀 더 중립적이고 어떠한 사안을 처리하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기관이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고 뭐 꼭 그렇게 역시도 단정적으로 믿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그런 모든 국가기관들은 나름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책 중립성을 다 갖고 임명된 있습니다. 감사원이 구성된 감사원이 감독받는 감사원이 아주 구체적 사실을 감사원 적시해서 수사 의뢰 고발 사건 중에 많은 무혐의가 나옵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이렇게 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누가 봐도 지금 드러내는 객관적 사실을 보면은 충분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누구를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국가 또는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감사원 수사 의뢰의 핵심은 식품연구원 직원이 직원들의 배임을 했다는 비위라고 겁니다. 했는데 그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확하게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가 그러면은 났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밝혀내지 못한 걸로 훗날 언젠가는 이게 밝혀진다면 당시에 이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그 왜곡 가담한 동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기- 판단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이게 일방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새로 국민의힘이 국민들 고발해서 70%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 이야기가 아니라 가지고 수원지검에 우리 배당이 돼가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지금 중입니다. 그렇게 현재 일방적으로 수사 판단하시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장관님 들어보세요. 법무부 장관님, 중에 경찰청 법무부 장관님, 났습니까? 의원님 질의할 수사를 일방적으로 보세요. 법무부 장관님, 좀 시간 좀 의원님 질의할
끝나면 답변하시고 그러셔야지 동시에 질의 도중에 답변하시고 그러시면 이 시청자들도 잘 못 알아듣고 오늘의 혼선을 가져오니까 질문과 답의 패턴 자, 구성이 제가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말 안 끝났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질의 끝나면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동시에 하시면 시청자들도 혼선을 가져오니까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기로 넣으십시오. 답변하시기 시간 넣으세요. 바랍니다. 예, 마이크 넣어주세요. 질의하세요. 유동규 압수수색 하던 날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하고자 하는 건가, 이걸 은폐하고 덮어주려고 하는가, 본인들 내적 내면의 의식 체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그 중요한 핸드폰에 압수도 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수사 의뢰를 받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부끄럽고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믿을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정부를.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경찰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예. 경찰청장님, 요즘 이 강남이나 또 지방 도시 곳곳에 카지노바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이 식품 접객업소가 많이 있죠. 보고 받으신 거 없습니까? 그럼 정확한 실태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받지 네. 못했습니다. 지금 도박이 굉장히 성행해서 주택가까지 또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편의시설까지 이렇게 침투해 있습니다. 자, 일단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법무부 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거 아니 있습니다. 뭐 질문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의사진행 발언 주시죠. 네, 위원장님. 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니면 또 사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국무위원들께서 이를 스스로 평가하시는 듯한 발언들이나 의견 제시는 좀 삼가해 주실 것을 좀 말씀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기본적으로 의원 개인의 생각도 담겨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담아서 대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으시는 국무위원들이 스스로 그 질문 자체가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그 의견이 어떻다는 평가하시는 듯한 발언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맞고요. 정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적어도 팩트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정하는 그런 의견은 뭐 상관이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듯한 발언들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에 한정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